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의 세븐멜로입니다. 3차전에서는 미첼 로빈슨을 선발로 기용하고 부진했던 페인을 수납한 대신 라이트와 샤멧의 출전 시간을 늘리는 등 티보드답지 않은 조정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2쿼터 인디애나가 타운스와 브런슨의 파울 트러블을 이끌어내면서 트랜지션과 함께 스코어링 런을 달렸지만 그 흐름을 이어가지 않고 페이스를 낮추면서 서서히 따라잡힌 것도 부정적인 쪽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가져온 건 결국 4쿼터 타운스의 활약이기 때문에 오늘은 타운스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타운스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얘는 봐도 센터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3차전에서 타운스가 초반에는 터프하게 골밑 공격을 시도했는데 그중 포스트업은 딱 한 번 성공했고 샷미스뿐만 아니라 배드 패스 턴오버로 상대에게 공격권을 헌납했으며 할리버튼 상대 포스트업 시도 중 오프암 사용으로 오펜스 파울이 물리면서 자신의 파울 트러블에 일조했습니다. 원래 타운스는 포스트업 PPP와 볼륨 모두 상위권인 선수이지만 자신보다 체격이 큰 터너 상대로는 포스트업보다는 3점 라인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공격을 하는 것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이 만약 인디애나를 뚫고 파이널에 진출하면 상대가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중 하나일 텐데 이 둘 상대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타운스가 4쿼터의 활로를 찾은 건 미친 외곽 슛감과 함께 터너 상대 드라이빙 레이업이 키였습니다. 터너는 골반 문제 때문에 횡으로 이동하는 스텝에 취약합니다. 타운스는 이 점을 이용해서 엘보나 탑에서 퍼스트 스텝으로 터너의 타이밍을 빼앗은 후에는 그대로 속도를 살려 레이업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타운스는 수비가 옆으로 와서 범핑을 하는 건 은근 잘 버티는 대신 수비가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리듬을 살짝 빼앗으면 이상한 플로터성 레이업을 올려놓거나 스텝이 꼬이면서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하지만 4쿼터에는 윙인 하트가 스크린을 써주고 리바운드에 참여했고 타운스는 이 스크린을 받으면서 3점 라인 바깥에서 돌파와 3점 슛, 이지선다를 활용하며 스코어러처럼 활약했습니다. 하트의 스크린, 그리고 타운스의 미친 3점에서 나오는 그래비티는 터너를 비롯한 인디애나의 수비로 하여금 타운스의 돌파만 신경 쓰기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시리즈에서 타운스의 주요 득점 루트는 퍼스트 스텝을 이용한 드라이빙 레이업과 3점 슛 두 가지입니다. 타운스는 좋은 포스트업 능력을 가졌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가드 상대 미스매치로는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대신 오히려 자신보다 느린 터너의 사이드 스텝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상대 1번인 할리버튼과 3점 라인 안쪽에서 매치됐을 때보다 상대 5번인 터너와 3점 라인 바깥에서 매치됐을 때 미스매치인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타운스의 이러한 성향은 비단 이번 경기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50포제선 이상 상대한 선수들과의 매치업 기록을 살펴보면 해리스와 브라운에게 약했고 듀렌과 터너에게 강했습니다. 자신의 범핑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면서 자신이 퍼스트 스텝으로 벗겨내기 어려운 계속 끈질기게 붙으려고 하는 상대에게는 효율적으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해리스 상대로는 36개 중 13개만을 성공시켰고 브라운 상대로는 19개 중 6개만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높이가 대등하거나 우월한 센터에게는 외곽슛으로 응징하거나 상대적으로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여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듀렌 상대로는 3점슛 13개 중 7개를 성공시켰고 터너 상대로는 3차전까지 전체 야투 11개 중 8개를 성공시켰습니다. 타운스가 받는 도움과 그의 수비력을 생각했을 때 공격에서 더 다양하게 꾸준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타운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뭔가 하나의 플레이를 시작하면 다른 게 안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돌파 도중 킥아웃이 안 되고 페이스업 하면 도중에 스탑 점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지선다로 3점과 돌파를 섞으면서 그냥 스코어링에 집중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타운스의 리바운드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타운스는 정규 시즌 평균 12.8 리바운드, 플레이오프 평균 11.8 리바운드로 훌륭한 리바운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타운스에게 기대할 것은 20득점뿐만이 아닌 최소 20-10 혹은 25-10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리바운드에 있어서 평균 11.8 리바운드의 타운스보다 평균 7.0 리바운드인 미첼 로빈슨, 평균 8.7 리바운드인 조시 하트에게 주목합니다. 이유는 공격 리바운드 비율과 컨테스티드 리바운드 비율의 차이입니다. 이처럼 타운스는 수비 리바운드 상황에서 경합 없이 편하게 잡는 리바운드의 비율이 미첼 로빈슨에 비해 훨씬 많고 윙인 조시 하트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또한 이번 시리즈에서 인디애나 로스터 내 공격 리바운드 참여에 적극성을 보이는 선수는 백업 센터인 토니 브래들리가 전부이지만 역시 혼자서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운스의 리바운드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운스의 리바운드 개수만으로 보드 장악력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추가해봤습니다.
타운스는 정규 시즌 원빅으로서 훌륭한 개인 스탯을 채우며 올 NBA 서드팀에 올랐고 무 3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결국 타운스 원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수비적 약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결국 이 선수의 근본적인 성향 자체가 센터와는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